한 3억에서 4억의 시드가 필요하고 총 매수가액은 한 10억 정도인데 빠르면 2년, 길면 한 4년 안에는 충분히 15억 정도는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사연을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고요,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지방 부부시고요, 닥부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달아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3개의 투자 중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투자로만 매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가 임장을 2번 정도 한 상태입니다. 투자 금액이 전 재산이다 보니 고민도 많고 재개발은 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구미라는 지방에 살기에 월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기에 앞으로 목표, 꿈이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꿈입니다. 처음에는 구미에서 가까운 대구광역시에 아파트를 살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멀리 보면 서울 및 경기권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서 갭 5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는 생각도 못하고요. 서울 아파트 한 채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신용대출이 없는 가정하에 한 달에 한 150 정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로 70만 원 정도 사용 중이고요. 생활비 등을 많이 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준에서 어디가 투자하기 좋은 선택지일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지역을 몇 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좀 포함해가지고 좀 의견을 드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향성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30대 후반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서울을 투자하기 위함이고요. 자녀는 2명이 있어요. 월 소득을 보면은 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버신다라고 하셨고,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니까 거주비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게 장점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잘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주택은 하나 있었는데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무주택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금이 2억 5천 정도가 있고요. 신용대출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부가 각각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한 1억 5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총 투자금이 한 3억에서 4억 가량을 보고 어느 지역을 지금 가야 되겠느냐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 10년 이내에 15억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지방분이 지금 사기에는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1주택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서울의 아파트 혹은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를 거주 요건 없는 것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거에 답변을 조금 먼저 드릴게요. 질문을 뭘 하셨냐면, 지방에 계시는데 임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임장을 해서 본인께서 파악을 하신 거는 3개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기름역, 금호, 어울림 24평, 여기가 갭이 한 3억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철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광명역 푸르지오나 트리우스 광명, 여기는 17평대를 보셨네요. 여기도 3억 정도로 가능하다. 그리고 특이하게 재개발 구역도 보셨어요. 용산구에 있는 재개발인데 효창공원 역세권 앞에 있는 역세권 시프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빌라이고 갭이 3억에서 4억으로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질문하셨던 게 기름 일대에 있는 금호 어울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광명에 있는 아파트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 일대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재개발 구역은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빌라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세 가지 지역을 크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중에서는 투자성이 어디가 현 시점에서 괜찮냐라고 하면 기름역에 있는 금호가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는요. 사실은 뭐 기름하고 광명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광명은 시세가 오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공급에 대한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량이 좀 많다. 용산을 제가 제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제 투자 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역이어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양도 차익이 거의 5억이 나도 이 세금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금이 좀 무섭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뭐 기름 금호를 사서 온전하게 12억 이하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게 오히려 투자성은 더 좋거든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목표가 10년 이내에 15억, 특히 뭐 서울권의 아파트를 이제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 투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주택 투자를 하는 거는 크게 방향성이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아파트 캡 투자.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이 있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처럼 이제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저는 속도가 조금 빠른 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세를 차익을 좀 빨리 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돈이 빨리 돌아와야 재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래 기다리면 시세 차익은 굉장히 많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 이제 온전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지방에서 거주함으로써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제외를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비 사업에도 보면 일반 분양을 한 게 있어요. 일반 분양을 한 건데 그게 전매가 해제가 돼서 거래가 가능한 게 보통 이제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투자법에서 어떤 선택지를 하는 게 목표 자산 달성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갭 투자 아파트를 가게 되면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한 50%대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3억에서 4억의 어떤 시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구축에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만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단지들이 사실은 중하급지에 속해서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목표의 자산 달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갭 투자의 아파트를 3억에서 이제 4억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보는 거고 오래 걸리는 지역을 보는 건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비과세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을 하게 되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될 테니까 역시 여기도 좋은 지역을 가기는 어렵죠. 여기도 역시 중하급지만 갈 수 있게 되고요. 입주권이라 그래서 저번 분양가가 완전히 픽스가 된 건 아니거든요. 공사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중하급지일수록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번하고 2번도 비슷한 급지의 지역밖에는 이제 갈 수가 없을 건데, 마지막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하면 한 중급지 정도 해당하는 지역도 갈 수가 있어요. 중급지라고 하는 정의는 한 15억 정도 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15억 정도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을 일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분양권이 왜 그러냐면, 분양권은 투자금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가의 10%하고 일정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투자금 자체가 입지 대비 매우 낮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성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15억 정도, 현재는 한 10억 정도 하는데 분양권을 사게 되면은 한 3억에서 4억의 시드가 필요하고, 총 매수가액은 한 10억 정도인데, 빠르면 2년, 길면 한 4년 안에는 충분히 15억 정도는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청량리 일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단지를 딱 특정해 버리면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청량리 일대 분양권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26년도 정도에 입주를 하는 분양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양권을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26년도면은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고, 전세금도 매매가의 한 50에서 60% 정도 될 거라서 충분히 전세를 맞춰서 이제 투자를 향후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있어서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는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를 안 하신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채 전략도 가능하거든요. 즉 한 2억 플러스 2억으로 분양권을 두 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지역들이 이제 수도권에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뭐 영상으로 예시로 올려드렸던 지역은 인덕원 일대도 있죠. 인덕원 일대는 프리미엄이 1억을 하지 않고 분양가도 25평이 한 8억을 하지 않으니까 실제 들어가는 돈은 2억 이하로 이제 살 수가 있죠. 그럼 각각 하나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전제로 보면 하나는 일반 과세를 받고 하나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둘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두 채를 사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고, 그래서 각각 시차익을 보고 그 시점에 다시 중급지 이상의 지역으로 갈아타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10년 내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5년 이내에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셨던 거에 답변을 좀 드리면 기름금호, 광명, 용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선 기름금호가 그나마 좀 투자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이보다 투자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법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일반 분양권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3억에서 4억의 시드다 라고 하면 청량리 일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다, 나는 두 채 전략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 수도권까지 조금 넓히시게 되면 그런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제 공급량이 급감되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세가 주택이 많이 좀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